나는 가장주부입니다. 인사 없이 채널명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 봅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명을 지을 때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채널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밥 먹듯이 하는 말과 생각이 나는 가장이라서였고, 여기에 주부라는 단어를 앞에 가장주부라는 말을 떠올렸는데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이미 가장주부라는 채널이 있어서 앞에 나는을 붙였는데, 이게 녹음할 때마다 느끼지만 문맥상 어색함이 있어서 입에 잘 붙지 않아 녹음할 때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녹음하기도 합니다. 제가 3주 만에 녹음을 하는데 좀 긴장도 되는데요. 처음에 제가 녹음을 할 때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30번은 녹음을 했고, 녹음하는데 2, 3일은 걸렸고요. 지금은 넉넉히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종종 말을 일부러 느리게 하는 거 아니냐는 글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도 말이 느리고 바로바로 말이 나오지 않고요.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화가 나거나 욱할 때는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 톤도 높아집니다. 좀 답답해 하실까봐 얼마 전부터 녹음할 때 빨리 말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다시 백수가 되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제 일인 것처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셔서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목이 아팠던 건 물론이고 두통이 심했고 두피까지 아프면서 머리카락도 쑥쑥 빠졌습니다. 저는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는데 생리도 10일이나 늦게 하고 몸살로 며칠 고생도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니 원래도 허약 체질인데 체력이 더 떨어지고 매일매일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팔싹둥이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엄마도 저도 둘 다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체력이 더 약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살집도 있고 해야 하는데 저체중이라서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태까지 몸무게가 50kg 넘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임신했을 때 53kg, 54kg 나갔던 게 가장 많이 나간 몸무게고요. 항상 44에서 45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랐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소리 듣는 걸 안 좋아하고 말라서 예민하다는 소리는 더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민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민하다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체형은 체형이고 성격은 성격이지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 직장에서도 이런 편견으로 아주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 눈에 띄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말도 잘 안 합니다. 눈에 띄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옷의 색깔도 튀지 않는 색을 좋아하는데요. 직업상 옷이 더러워지는 일이 많아 그게 싫어서 밝은색 옷은 출근할 때 특히 더 잘 안 입게 되고, 또 아들 옷은 사도 제 옷은 잘 안 사다 보니 같은 옷을 자주 입게 됩니다.
예전 직장에서 제가 검정색 옷을 자주 입는다는 것과 성격이 예민하다는 이유를 들며 저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검정색 옷을 입는 것을 전 남편의 죽음과 연관 지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잘 생각해 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지만 심한 모멸감이 들어 잠깐 동안 멍하니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막혀버렸고요. 편견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과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편견에 대한 부끄럽고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단체로 저금을 했었고 그 당시 부반장이었던 제가 그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날도 저금을 하는 날이라 반 아이들한테 저금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 모두에게 눈을 다 감으라고 하고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라고 했는데요. 손을 든 아이가 없었는지 선생님은 반장에게 먼저 교무실로 오라고 했고 그 다음은 저를 불렀는데요. 선생님한테 가니까 누가 가져간 것 같냐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누구누구 아닐까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돈은 찾을 수 있었고 제가 누구누구라고 대답한 반 아이가 가져간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 아이는 가정사에 문제가 많은 아이였는데 동네 어른들 입방아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도벽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편견 때문에 증거도 없이 그 아이가 가져갔을 거라고 의심했던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나중에 20대가 되었을 때 그 아이로부터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의 결혼식에 찾아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저에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도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단정 짓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은 편견 속에 갇혀 살고 있고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제 영상에서도 제 자신에 대한 편견은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저에게 변화가 있다면 저에게 남겨주시는 글을 통해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 어떠한 한계선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글이 아니었다면 저는 잘하는 게 없고 장점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유튜브를 시작한 것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 없이 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의 나를 맞이할 수 있겠죠? 제가 만들어 놓은 편견이라는 틀에서 한 발 한 발 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